반갑습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리얼 보고서 청년기획단이 간답니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생생한 직업의 세계를 전해준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청년기획단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인사를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빵빵 취업, 여러분의 취업 내비가 되어줄 청년기획단 박하연,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영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좀 세 분을 만나봤고요. 네, 이렇게 최하영 씨까지 만나봤고요. 세 분이 나오니까 일단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청년기획단에 참여하게 된 소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집에서 시청만 하다가 네. 직접 이 자리에 서니 정말 많이 떨리는데요. 평소에도 직업방송을 즐겨보셨나 봐요. 네, 직업 방송을 자주 즐겨보고는 했었는데 직접 네. 이 자리에 서니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설레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답니다. 네, 저도 앞으로 기대가 좀 큽니다.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준비를 좀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하셨는지요? 네, 다양한 매체들이 존재하는 만큼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네. 요즘 저희 또래는 물론 중장년층들 모두 관심이 많은 분야가 미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안내하고 이끄는 미디어 시대의 길잡이 역할을 하시는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바로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미디어 교육 지도사입니다. 네, 직접 기획해서 취재한 걸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는 청년 기획단도 이 미디어 시대를 주도하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을 만나고 왔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먼저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죠. 저는 서울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용훈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든 캠코더든 카메라든 소통을 원하는 사람들이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기술적인 부분들 혹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영화를 전공을 했었고요. 독립영화를 좀 오래 했었는데 친구의 집 권유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화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또 어렸을 때 또 원래 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럼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소통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가 이제 10년째가 됐고 지금도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란 부분들이 워낙 한 해 한 해 틀리게 모든 장르라든지 또 기본적인 방향이 변화가 심한 거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기 위한 시간이 없으면은 또 떨어지고 뭐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때는 이제 뭐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있었고 요즘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미디어 강사 자격증이 있는 걸 알고 있고 그거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10년 동안 하면서 사실은 그 스님 빼고는 다 가르친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떤 수업, 어떤 커리큘럼이든 중요한 거는 그 대상자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수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그분들의 입장에서 고민해보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은 학습법인 것 같습니다. 수업 들으러 오신 분들은 피드백이 엄청 빨라요.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흐뭇해 하시면서 고맙다라는 표정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변화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음료수를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조금 이제 개성이 강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강의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듣기 껄끄러운 답이긴 하지만 이거는 내가 또 한 번 더 한 걸음을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서 이제 미디어란 말이 마치 동네에서 파는 새우깡처럼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자주 나오는 말이고 우선은 뭐 스티븐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는 그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주머니에 미디어를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누군가랑 소통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 환경에 있더라면 그들이 조금 더 잘 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지도사들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캠프파이어를 주선한 사람?
캠프파이어는 서로의 각자의 목적이 틀리지만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고 소통하잖아요. 여기에 서로 다른 목적들을 갖고 이 강의실에 모이지만 그분들이 여기 있는 순간만큼은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이 미디어를 캠프파이어처럼 좀 겪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미디어 교육의 지도사는 캠프파이어의 주선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윤용훈 강사님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이나 캠코더 또 카메라 같은 다양한 장비가 발달이 된 만큼 누구나 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소통하는 데는 뭐 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제가 직접 무언가를 제작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조금 막막하긴 하거든요. 직접 이 미디어 교육 지도사분한테 교육을 한번 받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은지 씨? 저희도 네. 이번에 직접 카메라를 들고 취재에 나섰는데요. 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네. 윤용훈 강사님이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미디어 교육 지도사라는 걸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 청년 기획단 여러분은 원래부터 이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취재를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된 직업군인데요. 네. 오히려 취재를 준비하면서 미디어 교육 지도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미디어 교육 지도사를 꿈꾸는 분들께는 오늘 이 시간이 참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디어 교육 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잠깐 이 자격증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을 하는 건가요? 각 지역 시청자 미디어 센터 및 한국 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에서는 미디어 교육 지도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9주 과정으로 운영되고 교직 과정 20시간과 미디어 분야 과정 70시간인 총 90시간의 교육 이수자는 수료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그 후 자격 시험을 거쳐 미디어 교육 시험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네, 뭐 교육을 이수만 해도 일단 수료증이 발급이 되고요. 또 그 후에 자격 시험을 거치면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미디어 지도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시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 지도사가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청년 기획단이 준비한 화면을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계 진출을 꿈꾸는 대학교 4학년 신나라입니다. 저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상설 미디어 교육 보조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처음 영상 교육을 접했는데요. 그때 미디어 전공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후에 관련 학과로 대학교를 진학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서 지금 보조 강사를 학업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초급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고급 과정을 수료했어요. 이렇게 수준별로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미디어 읽기 같은 수업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TV방송, 인터넷 방송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미디어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그런데 미디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늘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업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네, 단계별 또 수준별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초보자들도 어렵지 않게 좀 교육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신나라 보조 강사님은 사실 여기 나온 친구들과 같은 대학생처럼 좀 어려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관련 직업 꿈을 키워간 학생들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학과 특성상 미디어를 공부하고 다룰 일이 정말 많은데요. 네. 그래서 졸업 후에 미디어 교육 지도사로 취업을 한 선배들도 있고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처럼 보조 강사 일을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사실 저도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서울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교육 지도사 양성 과정을 듣고 보조 강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직접 보조 강사로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더욱더 이 살아있는 경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경험을 좀 했나요? 저는 미디어 체험에서 보조 강사를 했었는데요. 주로 컴퓨터를 다루거나 스위처로 보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송을 보면서 미디어 센터의 미디어 교육에 좀 관심을 갖게 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디어 교육을 좀 내가 직접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정보가 좀 있을까요? 네,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의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전과 울산과 강원에 총 7개의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교육 신청은 각 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교육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수강료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강료가 무료라고 하니까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주로 자유학기제에 맞춰 드라마 및 광고, 편집 등과 같은 실습형 미디어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계층별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미디어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고 미디어 거점 학교로 특정 학교를 선정하여 전문 멘토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미디어 분야로 진출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지만 전국 7개의 센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시민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소외계층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영 씨? 네, 폐쇄 자막 방송, 화면 해설 방송 등 시청각 장애인분들을 위한 장애인 방송도 직접 제작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산골학교나 산마을 등 미디어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부분의 별도의 미디어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서 소외계층의 사회적 소통 지원이라는 취지 아래에서 장애인 미디어 축제나 실버 영상 축제 등을 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나 이렇게 큰 지역에만 이런 미디어 교육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산골이나 섬마을 같은 이 미디어 접근이 힘든 분들까지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 센터별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있다면요. 좀 각각 지역에 맞춘 그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역별로 개강할 프로그램들을 좀 안내해드리자면 우선 서울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고요. 인천센터에서는 정확한 발음 구사와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이나 아나운서 및 성우를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레이션 배우기, 그리고 강원센터에서는 드라마 제작 과정을 통해서 드라마 제작의 이론부터 실기까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나운서 및 성우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교육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저도 한번 수업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청년기획단 덕분에 저희가 이 미디어 교육 분야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 분께서는 이 기획 취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좀 살아있는 현장의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보면 유튜브 조회수 약 20억 원 가까이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 널리 퍼져나가는데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K-팝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도 감정적인 홍보 효과를 내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도 있고 우리 나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미디어는 정보화 시대의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저는 각양각색 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는 학생들을 양성하는 미디어 교육 지도사란 직업이 참 매력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연 씨는 어떤 걸 느꼈나요? 저는 미디어 교육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며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건 미디어를 그냥 받아들이진 않고 네. 나쁜 거를 걸러내는 그런. 그죠. 일방적 수용이 아니라 일방적 수용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네. 해보고 미디어를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미디어 교육 지도사라는 역할에 대해서 어떤 생각 들었나요? 저는 그 미디어 역할, 그런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미디어 교육 지도사의 그 이름 자체, 역할 자체가 정말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청년기획단의 취재 내용은 이 미디어 교육 지도사를 꿈꾸는 분뿐만 아니라 미디어 관련한 다양한 직업을 꿈꾸는 분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획단을 좀 이렇게 꾸려나가겠다. 앞으로의 각오나 포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만나게 될 텐데 한번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친구들이 많이 모두 처음이라서 실수도 많이 하고 저도 네. 아까 했고 부족함도 많았을 텐데 정말 예쁘게 봐줬었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청년기획단으로 방송 제작을 참여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실하게 임해서 청년기획단 친구들과 항상 참신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보고 많은 또래 대학생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특정 직업군 소개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자격증과 그리고 그 외에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센터 등을 같이 소개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또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취재하고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런 곳이 있을까요? 네, 저는 최근에 알게 된 이색 직업이 라이프 코치라는 직업인데 라이프 코치요? 네, 제가 직접 코칭도 받아봤는데 네. 꿈이 없는 친구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저희 청년기획단 친구들과 함께 라이프 코치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이 라이프 코치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취재를 좀- 꼭 취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각오가 당차입니다. 그러면 최하영 씨는 아까 뭐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 게 라이프 코치다라는 말을 네. 했는데, 하영 씨의 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지금 대학생이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네. 그중에서도 중심이 안 잡혀 있고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고 조언을 얻고 싶은데 그게 주변에서 많이 찾기 힘들다 보니까 네, 네.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보통 그럴 땐 누구를 찾게 되죠, 우리가? 보통 저는 교수님한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교수님. 학교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게 되는데 네. 학교 친구들도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좀 네. 어떤 이바지를 하고 싶은, 네. 기여하고 싶은 그런 직업까지 생각을 한다는 게 참 기특하네요. 은지 씨는 어떤 각오나 좀 포부가 있는지 들어볼게요.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얘기를 쏙쏙 찾아서 전해드리는 게 목표인데요. 저희가 궁금해하는 게 여러분도 똑같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유용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은지 씨가 앞으로 좀 이런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직업에 대해서 좀 한번 파헤쳐보고 싶다, 좀 취재하고 싶다 이런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미디어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네. 미디어 교육 지도사라는 취재도 정말 재밌었고 네, 네. 개인적으로는 바리스타가 조금 궁금한 직업인데요. 어떻게 바리스타. 하면 바리스타가 될 수 있을지 좀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네. 바리스타와 미디어는 사실 그냥 봤을 땐 교집합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제가 여기 계신 세 분들이 다 미디어 관련 학과 전공 대학생들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좀 하연 씨는 앞으로의 각오나 포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기획단으로 방송 제작을 참여하는 것이 흔치 않은 경험이잖아요. 네. 이렇게 방송을 제작 참여하는 거. 네. 근데 저의 무기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앞으로 많은 직업들을 찾아가서 취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좀 관심 가는 직업이나 좀 취재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굉장히 즐겨보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을 한번 취재해보고 싶습니다. 평소에도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의 방송 같은 거 좀 보나요? 콘텐츠들을? 네. 어떤 걸 좀 제일 재밌게 보는지. 저는 아무래도 뷰티나 아니면 네. 커플 영상이나 뭐 웃긴 영상 이런 거 웃긴 많이 영상? 봐요. 네. 저희가 취업이 보인다 프로그램에 저희가 이제 모셨는데 취업 방송 보신다는 분들이 안 계셔서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자, 그러면 하연 씨의 어떤 그런 취업에 대한 준비 같은 것도 지금은 대학생이니까 이제는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나는 좀 이런 취업을 꿈꾼다라는 게 있다면 앞으로 저희가 취업이 보인다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함께 또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세 분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연 씨부터. 네, 저의 꿈은 원래는 방송 작가였는데 네. 요새 드라마나 영화 이런 PD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방송 네, 작가였는데 PD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글 쓰는 걸 즐겁고 그래서 그런 꿈을 가졌는데, 제가 작년에 네. 한 강의를 들었는데 스토리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네, 근데 네. 굉장히 인상 깊고 정말 재밌어서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따로 PD나 이런 영화 쪽 일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이유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하영 씨도 좀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예술을 사랑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술을 사랑하는 학생이요? 네, 근데 예술을 잘 하지는 못하고 네. 이 예술인들을 조금 키우는 역할을 매개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술을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예술의 매개체가 되고 싶다라는 네. 다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직업 방송이 여러 사람의 직업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 그만큼 여러 사람들을 접하면서 제 직업이 어떤 거를 가지면 좋을지 꾸준히 생각하고 저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네.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싶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또 라이프 코치 이야기도 해주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은지 씨는 어떤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관련된 분야의 취직을 꿈꾸고 있는데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도 너무 많아서 네. PD나 작가 다 관심이 있습니다. 아, PD나 작가가 다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곤조곤 말을 한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새 청년 기획단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첫 방송을 해봤는데요. 뭐 앞에 교수님도 와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좀 이렇게 앞에 기대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새 친구가 준비하는 시간 동안 많이 좀 떨리기도 했을 테고요. 또 재미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첫 방송 출연한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 먼저 해볼까요? 우리 하영 씨부터. 네. 저희 친구들이 모두 방송이 처음인 만큼 너무 떨려가지고 네. 계속 대본을 찢어지듯이 외우고 그랬는데 실수도 많이 했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앞으로 저희가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고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좀 감사를 좀 표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짧게 메시지를 한번. 네. 네, 저희한테 이런 큰 기회를 주신 PD님도 계실 것이고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은 교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교수님이 없었더라면 이런 연합뉴스에조차도 들어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런 스튜디오도 제가 처음 방문하는 것도 다 교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교수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바로 아까 PD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니어에서 PD님이 탄성을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은지 씨, 오늘 소감과 또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짧게 메시지 남겨볼게요. 저는 방송 쪽으로 취직을 꿈꾸다 보니까 네. 이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다 너무 재밌고 즐거웠는데요. 네.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은 박진원 팀장님이나 박미영 교수님 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랑 인터뷰를 해주신 윤용훈 강사님이랑 신나라 강사님한테도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 기획단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참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우, 센스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표하면서도 포인트를 딱딱딱 집어내는 것 같은데요. 아까 하연 씨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소개를 할 때 오프닝 그 준비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살짝 절어서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잡아주세요. 네. 빵빵 여러분의 취업 내비가 되어줄 청년기획단 박하연 김은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프닝을 이렇게 딱딱 맞춰서 분장실에서 준비를 했는데 친구들이 조금 절어가지고 아쉬워하는 게 제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준비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합이 맞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연 씨의 소감도 잠깐 저희가 듣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이렇게 취재를 하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뿌듯하기도 했고요. 네. 제가 살면서 생방송은 처음인데 네. 많이 떨리고 이런데 같이 대화하듯이 해서 정말 다행이고 박미영 교수님도 감사하고 PD님도 감사하고 박진원 팀장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 마지막까지 사회생활 철저하게 하는 세 분 만나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이렇게 알짜 정보와 생생한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